어머니의 청춘, 내 청춘은 남편도 없이 아이 하나 잘 키워내는 게 전부였다.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언제나 이유는 딸 하나였다. 28매 시집 와서 40에 과부가 되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던 그 시절 내 품에는 12살짜리 딸이 있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바느질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밤잠도 설쳐가면서 일을 했다.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내 전부였으니까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억척스러워져 갔고 남이 얕잡아 볼까봐 어느새 나를 세우고 살게 되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교문 앞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 키웠다는 자부심.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매 순간이 전쟁 같았지만 행복했다. 딸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우리 딸 정말 잘한다. 밤새 야근해서 번 돈으로 딸의 학비를 낼 때면 피곤함도 잊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공부를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다. 가방에 가끔 나오는 화장품, 교복 같지 않은 옷차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정말 아이는 내가 간섭할 때마다 성난 얼굴로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부었다. 공부만 잘해서 좋은데 취직하면 좋으련만 공부는 다 놓은 것 같았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내가 자는 틈을 타서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몇 번 목격하고 수도 없이 싸우고 서로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다가 고3 때 정신이 들었는지 뒤늦게 공부를 했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시간은 촉박했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렵사리 붙여준 과외 수업에 성적은 그래도 한 달 한 달 다르게 올라갔다. 그렇게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이나 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방대학이나마 들어가게 되었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순탄하게 취직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다. 이제 딸이 알아서 잘 살겠지.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딸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결혼해.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 나는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쓸쓸했다. 내 딸이 이제 정말 남의 사람이 되는구나. 좀 더 내 곁에 있다가 가주지 뭐가 저리 급해서 떠나는지. 결혼시킬 돈도 부족했고 또 혼자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사위의 모습은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다. 힘없어 보이는 몸 도저히 딸을 한평생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듯한 모습. 그날 집으로 와 조용히 울었다. 탐탁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딸은 정말 떠나려는 듯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혼자 뒤에 앉아 있었다. 딸의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다. 이렇게 예쁜 딸을 혼자 키워냈구나. 그 자부심과 함께 이제 정말 혼자가 된다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신혼 때는 괜찮았다. 딸이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 오기도 하고 나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만족했다. 그런데 1년 뒤 딸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다. 엄마, 애기 좀 봐줘. 회사 다녀야 하는데 나 혼자선 너무 벅차. 그 순간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야, 그럼 내가 애 하나 키워봤는데 둘이라고 못 보겠냐? 다시 시작된 육아. 이젠 주름진 손으로 아기를 안았지만 내 가슴은
또다시 청춘이었다. 밤새 깨서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잠투정하는 아기를 달래주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행복했다. 다른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나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완벽한 조화였다.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봤다. 첫 말을 할 때도 첫 웃음을 보일 때도 내가 곁에 있었다. 이 아이의 모든 처음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 할머니.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손주가 크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발 내 방 들어오지 마. 그놈의 잔소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할머니가 있으면 창피하다고 했다. 나는 그냥 내 빨래 좀 거두려던 건데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이는 더 이상 내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아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놓고 방 정리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려고 했다. 내 딸에게 못해준 건 내 딸이 지금 고생하는 것들 손주들은 그걸 일찍 깨닫고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규칙적이게 공부하고 잘 자라주길 바랬다. 할머니가 끓여둔 국 좀 먹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잖니? 안 먹는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강요해? 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딸도 변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셔. 괜히 잔소리만 늘고 우리도 힘들어. 잔소리라니.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라니. 난 너희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나도 이제 한 가정의 엄마야. 애 대하듯 하지 마. 내가 방해가 되나? 방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다고. 좀 숨 좀 쉬고 살자. 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숨통을 틔워달라니. 내가 언제부터 이들의 숨통을 막는 존재가 되었을까?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장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어머님 하면서 그렇게 정중했는데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해놓으면 엄마, 우리가 할 건데 왜 하세요? 밥을 해놓으면 그 맛있다는 입에 발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주 숙제를 도와주려 하면 할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 무엇을 해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싸움이 터졌다. 손주가 다쳐서 돌아왔는데 딸이 회사 때문에 병원에 못 간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약도 타고 죽도 끓여주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다친 건데? 왜 이 정도인지 말도 안 해줬어? 넌 내 걱정은 안 하니? 난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회사에서? 그럼 갑자기 어떻게 와? 나는 당황했다. 아니, 네 대신 하루 종일 고생한 네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니? 나도 놀랬고 애도 놀랬다만 네 눈엔 네 자식만 보이니? 그게 아니라 너무 서운했다. 그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애 키우고 회사 다닐 수 있었겠니? 나는 내 청춘 다 내주고 너희 지켜준 건데 감사한 줄도 하나도 모르고 그저 니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들.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만 희생한 줄 아세요? 나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고 집에 와서는 엄마 눈치 보이고. 딸도 울기 시작했다.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도 숨 좀 쉬게 해줘려. 사위가 끼어들었다. 그만 좀 하시죠. 둘 다 맨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애는 어떡해요. 손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 시작이네. 왜 맘날 이렇게 시끄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사랑을 준 만큼 돌아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남은 건 원망과 무심뿐이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없는 게 여의한테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그날로 짐을 쌌다. 딸이 만류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엄마,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이지? 정말 나갈 거야? 아니다. 진심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됐다. 이제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작은 원룸을 얻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집은 이상했다. 냉장고 소리도 크게 들리고 시계 소리도 선명했다. 저녁 때가 되면 제일 외로웠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하면 되니까. 가끔 딸한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다.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와라. 하지만 정작 오는 일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딸의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딸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다. 퇴근하는 딸을 멀리서 봤는데 많이 지쳐 보였다.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는 모습도 힘들어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딸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이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랐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죄송해요. 문을 열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왜? 엄마 미안해.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어.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애들이 할머니 찾아.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 밥이 그리워. 이런 말만 해. 그래? 그리고 나도 힘들었어. 혼자서는 정말 버겁더라고. 딸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하려니까. 회사 일하고 와서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셨는지. 나도 눈물이 났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참견이 심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다. 엄마, 다시 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게요. 엄마를 더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나는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왔다. 손주가 달려와서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손주, 사위도 미안하다고 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네요. 괜찮다. 이제 서로 이해하면 되지. 하지만 달라진 건 딸과 사위뿐만이 아니었다. 나도 달라져야 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가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딸이 원할 때만 도와줬다. 손주의 일도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내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딸이 말했다. 너희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겠더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맞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손주도 달라졌다. 할머니, 오늘 댄스 배운 거 보여줘. 할머니, 여행 사진 더 보여줘.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에 관심을 보였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딸의 회사 이야기, 사위의 취미 이야기, 손주의 학교 이야기, 그리고 내 댄스 수업 이야기. 할머니가 제일 바쁘네. 손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깨달았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거구나. 내 청춘은 딸을 위해 바쳤다. 그건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뭐 하고 싶었어? 글쎄, 여행도 하고 싶었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고. 그럼 지금이라도 해. 지금. 응. 할머니는 아직 젊어.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청춘은 딸을 위해 바쳤지만 내 인생의 이 막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지금 나는 행복하다. 가족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새로운 꿈도 있다. 가끔 딸이 말한다. 엄마,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인다고. 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맞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직 청춘이다. 내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인연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기억해 주려는 간절한 의지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 청춘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청춘을